불개미가 등을 뜯어먹는 느낌, 바늘 수백 개로 동시에 찌르는 느낌.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확히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어떤 분은 콜린성 두드러기인데 땀띠인 줄 알고 수년을 살아온 분도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피부에 빨갛게 올라온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맞는지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궁금해하는 콜린성 두드러기, 그 셀프 감별법에 대해 총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린성 두드러기를 집중 연구하고 진료하는 한의사 권혁진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본인의 증상이 콜린성 두드러기에 가까운지 미리 가늠해보는 용도이며 정확한 진단은 경험 많은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의 첫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로 운동 후, 뜨거운 물에 샤워, 긴장한 순간, 스트레스 받은 후처럼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두드러기가 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두드러기가 났었다면 언제 났었는지 상황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피부에 두드러기가 붉게 올라오지만 발병 초기에는 겉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로 몸에서 따가움, 화끈거림, 자결감이 느껴지는 게 특징적입니다. 몸에 열이 올라갈 만한 조건에 놓일 때 항상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콜린성 두드러기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피부에 올라오는 모양을 살필 수 있는데요. 작고 자잘한 팽진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팽진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몸에 도달한 것은 5분에서 길어도 1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편입니다. 대개는 땀이 나면서 증상도 소실됩니다. 만약 몸에 난 것이 24시간 계속 남아있다면 콜린성 두드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가렵기도 하지만 바늘로 찌르듯 따가운 느낌이 납니다. 개미가 물어뜯는 것 같은 느낌, 불에 댄 듯 화끈거린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드러기는 가려움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프다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괴로운 감각이 느껴진다면 콜린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약 반응입니다. 콜린성 환자분들 중에는 두드러기에 쓰는 항히스타민제에 반응하는 분도 있지만 약을 먹어도 여전히 불편하거나 가려움은 줄어도 따가움은 남아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요. 첫째, 체온이 올라갈 때 나타난다. 둘째, 좁쌀만한 팽진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없을 수도 있다. 셋째, 가렵기도 하지만 따가운 게 더 괴롭다. 넷째,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증상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지만 사람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콜린성 두드러기와 다른 피부 질환이 혼재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의료진의 판단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보고 콜린성인지 알 수 있나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콜린성 두드러기는 두드러기의 모양보다는 유발하는 상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는 명확하게 진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모양보다도 언제 생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따갑기만 할 수 있나요? 네, 따갑기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체온 상승이 있을 때 처음에는 따갑기만 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두드러기도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따가운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전신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전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갑지 않고 가렵기만 하면 콜린성 두드러기가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조건은 다 맞는데 따갑지가 않고 가렵기만 한 분들도 있는데요. 콜린성 두드러기에는 가려움 위주인 히스타민형, 따가움 위주인 비히스타민형, 가려움과 따가움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가려움만 있다면 콜린성 두드러기 중 히스타민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콜린성이 아닌 다른 두드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감별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두드러기가 나는지 보다 정확하게 문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땀띠와 콜린성 두드러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땀띠는 거의 여름에 나고 특정 부위에만 납니다. 반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겨울에도 운동 후나 긴장했을 때 뜨거운 물에 반응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땀띠는 따가워도 참을 수 있을 정도라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따가워서 미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심하게 괴롭습니다. 쉽게 완치될 수 있나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 난치 질환 중 하나입니다. 나은 것 같다가도 몇 년 후에 다시 재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환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접근하면 분명 개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 기전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의 불균형과 따가움을 유발하는 감각신경의 과민성 차원에서 치료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저는 콜린성 두드러기를 단순 피부의 문제라기보다 신경의 문제라 보는 편인데요.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추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콜린성 두드러기 감별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증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이 괴상하고 지독하게 괴로운 질환 때문에 심하게 마음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내가 이런 난치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처음엔 많이 버겁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수록 자율신경의 이상 반응으로 증상이 더 심해지고 악화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마음을 편안히 먹고 내 몸은 내가 다스리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 아직도 궁금한 부분이 남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동안 진료하면서 파악한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